네,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고는 3분 남았고요.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로는 0.48% 정도 오르면서 2,560선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닷새 만의 반등이 상당히 반갑죠. 오늘 장에서 이렇게 양봉을 기록하고 고점 부근 마감되면서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121선 그 위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장 다시금 또 힘이 빠져 있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0.22% 하락하면서 912.15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종목별로의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오늘장 1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장 좋은 쪽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로봇은 이 빛과 그림자가 뚜렷하게 엇갈리면서 상승과 하락 종목이 많이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볕이 든 쪽은 제약바이오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상한가 종목이 두산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두산 우선주 두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28%대 급등으로 막판까지도 상한가에 들어갈지 여부 계속해서 지켜보게 만들고 있죠. 코스닥에서도 SP 시스템즈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로봇 몇몇 종목군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고가 기록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중한 때 14%나 급등하면서 재차 신고가를 썼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겨우 500원 오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좀 아슬아슬한데요. 보합권 정도에서 거래 마치지 않을까. 그리고 일시적인 수급의 이동이라면 막판에 살짝은 좀 들어 올려줬으면 바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나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 정도고요. 유로메카라든지 SPG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유로메카도 장중에 12% 급등했던 종목인데 현재는 1% 하락으로 돌아서 있고 SPG도 마찬가지로 약세권 내 흐름 한 2.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시 구간대 로봇을 떠난 돈이 어디로 갔나? 중국 소비 대표적으로 화장품주 많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12%, 한올바이오파마 12% 정도 오름세. 한올바이오파마는 제약바이오 쪽 모멘텀, 화장품 쪽 모두 다 안고 있죠. 코리아나라든지 대봉LS, 이차한불 이쪽 나란히 오름세. 리더스 코스메틱 이쪽도 5% 안팎에 5에서 10% 정도 오르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전반으로 좀 맥이 확산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 AI, 신약, 다방면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HLB가 4% 정도의 오름세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알테오젤이 또 반가운 상승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18%대 급등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형 전통적인 제약업체 가운데서는 유한양행이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거래 마쳤습니다. 월요일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테마주가 돌아가면서 시세를 만들어내니까요. 상당히 좀 빠르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 장세의 모습을 오늘도 재차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증시에도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요.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는 최근 들어서 엔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래 일본 증시의 상승 배정으로 엔저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바닥을 좀 다진 걸까요? 최근 들어서 엔화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해서 하락했습니다. 0.43% 하락이고요. 32,467.76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좀 부진했고 그리고 중국 증시는 괜찮은데 중국 내에서도 상해나 심천 쪽은 좋고요. 홍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차이를 좀 만들어낸 종목이 있어서 잠시 후에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은 0.84% 오르고 있습니다. 심천 쪽 0.94% 분위기 좋습니다. 나란히 1%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부동산 활성화 대책 덕분입니다. 생애 첫 주택 요건 완화가 기존에 돼 있었는데요. 이것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한답니다. 이선 도시까지 확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는 해석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컨트리가든 비고의 위안과 관련된 디폴트 우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에서도 막 부동산의 붕괴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고 있는 혼재되어 있는 모습인데 하루는 우려가 컸다가 하루는 기대가 컸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거다 이런 기대감에 전체적으로 또 중국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 홍콩 증시 안 좋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홍콩 항생은 1% 중반이네요. 1.3% 정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는 알리바바에 있습니다. 알리바바 워낙에 시총 사이즈도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3%대 현재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였습니다. 알리바바의 장용 CEO가 있는데요. 돌연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백과 관련해서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요. 장용 CEO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광군제 기획하면서 마윈 회장에게 상당히 좀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데 슬슬 입지가 좁아지면서 이번에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2020년 정도에 중국 규제 때문에 마윈 회장이 자리를 떠났는데요. 올해 3월부터 중국에 지금 체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시 경영 일선으로 좀 돌아가는 것 아니냐? 마윈 회장의 입지 그리고 또 좀 더 그의 존재감이 드러날 것으로 일단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갑작스러운 발표에 이 알리바바 주가가 3%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항생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의 움직임도 봤고요.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실 상승 재료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미세 조정이라든지 혹은 또 내고 물량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을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시켰는데요. 오전장에 1,335원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 장 후반에는 1,330원 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종가가 저점 부근에서 형성됐는데요. 2원 30전 하락하면서 1,331원 1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환율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해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여전했습니다. 지수의 흐름 자체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요. 그 가운데서 몇몇 종목군들이 경락을 맞이하는 흐름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약간 좀 엇갈리는 흐름이었는데 월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는 닷새 만에 상승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36% 상승이었고 포인트로는 10포인트 조금 못 미치게 오르는 수준이었죠. 오늘장 종가는 2,556.88포인트 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11시 구간까지는 오르다가 다시 1시쯤에 2,545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새롭게 올리면서 2시 구간에 2,556포인트의 고점을 만드나 싶었고요. 그 뒤로 횡보하면서 그대로 장 마치나 싶었는데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조금 더 올려졌죠. 오늘 장 종가가 고가였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기관이 사들이면서 결국 지수를 상승으로 잡아줬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의 매수 확인이 됐죠. 330억 원 이상 순매수였고요. 외국인도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이 246억 원 순매수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개인이 좀 사들이다가 매도 우위로 돌아서는 흐름이었죠. 개인 쪽에서는 756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상승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까요?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섬유의복이죠. 이쪽은 2.99% 올랐습니다. 특히 대표 종목인 FNF가 뚜렷하게 오르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업종지수 자체가 3% 가까이 크게 오르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보험업종이 강했죠. 이쪽도 못지 않았습니다. 요새 테마주의 빠른 순환 장세에 지친 투자자들이 배당주들로 눈길을 옮기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험주가 대표적인 배당주죠. 마침 상반기에 이 보험사들 쪽에서는 역대급 순이익을 거뒀다는 점이 컸는데 3년 넘게 배당을 하지 않았던 이 한화생명 쪽 오늘 좀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강세 보인 보험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험 업종지수 자체가 강했습니다. 2.84% 올리면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강한 종목들이 워낙 많았죠. 의약품 업종이 1.96%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건설이 1.49%, 금융이 1.3% 올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요.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이 철강 금속입니다. 역시 2차전지 약세, 그중에서도 이 포스코 홀딩스가 뚜렷하게 약세 흐름을 보였으니까 이 철강 금속 쪽은 요즘에 계속 이렇게 약하죠. 오늘장 1.62%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통신업종 1% 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화학과 전기가스가 나란히 0.8%대 약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음식료품 업종도 0.5%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후반 들어서 매수세가 다시 붙는 흐름이었는데 종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0.71% 올리면서 장을 마쳤죠. 78,800원에 오늘장 종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장 후반 들어서 매수세가 조금 더 붙었습니다. 2% 가까이 올리는 흐름이었죠. 종가는 115,900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밀렸습니다. 지난주의 흐름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일단은 리튬 가격의 급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글로벌 전기차 보조금의 축소 영향 등 좋지 않은 소식 쪽으로만 계속해서 부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 종가 보시면요. 일단 LG 쪽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마치게 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2% 약보합에서 장 마치게 됐죠. 그리고 LG화학도 0.5%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56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런데 삼성 SDI 쪽은 뒤로 갈수록 좀 약했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종가가 2.7% 밀렸죠. 종가 57만 3,000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이었는데 종가 좀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역시 뚜렷하게 밀렸죠. 2.23% 약세로 정확히 57만 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2%대 역시 밀렸습니다. 2.5%를 내리면서 40만 7,5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대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아주 좋았죠. 투톱의 움직임도 오늘장 10시에서 11시쯤 지나면서 매수세가 더 붙었습니다. 상승권의 움직임 계속 이어갔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보시면 1.38%를 올렸습니다. 73만 4,000원에 장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도 보시죠. 셀트리온도 역시 뚜렷하게 1%대 상승권 나왔습니다. 15만 원대까지 올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14만 9,3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완성차는 큰 차이가 없었고 모비스의 주가가 좀 흔들림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모비스 보시면요. 2% 넘게 밀렸죠. 23만 원 간신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23만 5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주목할 만한 건 KB금융이었죠. KB금융은 지배구조 불확실성 해소 영향 등을 반영해서 이익 추정치 그리고 멀티플을 상향 조정한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KB금융 전장 대비 2% 넘게 올렸죠. 5만 5,2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보겠습니다. 호재성 보도가 한 가지 전해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7천억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재건주들이 오늘 발빠르게 올라섰는데 하지만 윗꼬리가 좀 달리는 흐름도 나타나줬죠. 관련주들 종가 보겠습니다. HD 현대 쪽에서는 역시 전체적으로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왔죠.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현대인프라코어까지 모두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건설기계가 9% 넘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77,500원에 장 마쳤고요. 현대일렉트릭은 6%대 그리고 인프라코어가 4.6% 오르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SC엔지니어링 9.6% 올랐는데 종가 오늘 고가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수준이었죠. 종가는 2,085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삼부토건 강세로 끝나긴 했지만 오늘장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 약했습니다. 오늘 전장 대비 4% 오르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보시면 SY 오늘 음봉이 기록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장 대비 7%대 뚜렷하게 올렸고요. 5,590원이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서현탄메탈도 마찬가지로 7%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DYD도 장중에 좋았는데 윗골이 좀 달았죠. 종가는 2.78%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1,185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역시 요새 강세 보인 종목군들 중에 제약바이오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히 오전보다는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수급이 더 들어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거래소에서는 시총이 보통 조 단위로 나오는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관련주들 종가 확인해 보실 텐데요. 먼저 한올바이오파마부터 보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오늘장 11% 급등했죠. 27,000원대 위에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일상 발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한양에 보시면요, 레이저 티닙이라는 강력한 파이프라인 하반기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죠. 오늘장 보시면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유한양행 종가상으로 보시면 9% 넘게 올랐죠. 79,900원, 거의 8만 원대 부근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이 좀 쉬었던 종목도 크게 뛰었습니다. SK바이오팜 오늘장 6% 넘게 오르면서 87,0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유한양행처럼 전통의 제약사죠. 종근당 같은 종목도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7% 넘게 올랐습니다. 93,800원에서 종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대웅제약 같은 종목도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유나이티드 제약은 5%, 대웅제약이 3.8% 올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보실 텐데 먼저 의료라는 키워드로 조금 확장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CIS, 이 종목은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다름이 아니라 의료 AI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에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자 보시면 풀리지 않고 그대로 마쳤죠. 22,45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노을이죠. 마찬가지로 요새 의료 AI로 떠오른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장중 상한가 다 갔다 왔고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노을을 보시면 종가상으로 26%대 급등이었죠. 12,78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차바이오텍은 지난 7월 말부터 조심스럽게 우상향을 해주더니 오늘 장에서는 폭죽을 쏘아 올렸습니다. 급등했죠. 24% 올렸고요. 22,000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이 상당 기간 답답했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 같은 폭발적인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 시총순위도 크게 올렸고요. 알테오젠은 18% 크게 올리면서 51,9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퀀타매트릭스 의료기기 종목이죠. 요 근래 급등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흐름 역시 이어졌습니다. 11% 올렸고요. 7,160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하루 만에 이쪽은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전장 대비 0.18% 소폭 밀렸고요. 포인트로는 1.63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오늘 장 종가는 912.5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좀 보실 텐데 시작할 때가 고점 나왔었죠. 918포인트에서 오늘장 바로 907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금세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로 910포인트 전후의 움직임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1시 구간에서는 91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다시 가나 싶었는데요. 그 지점이 또 오후장의 고점이었고요. 909포인트까지 바로 내려갔다가 약간 회복을 해주면서 결국은 하락권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파는 모습이었죠. 외국인이 628억 원 순매도, 기관도 3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1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오늘 2차 전지가 또 밀렸습니다. 장중에 잠깐 회복이 나와주나 싶다가도 결국 뒷심은 부족하게 됐는데요. 에코프로 그룹과 LNF가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포스코 DX가 반면에 오후장이 좀 살아났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에코프로 BM이 3% 내리면서 정확히 29만 원에 장 마쳤고요. 에코프로도 4% 내렸는데 이 종목의 종가도 정확히 98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LNF 보시면요. 2.48% 내렸죠. 19만 2,300원에서 장을 마치는 흐름. 역시 이 종목들은 모두 다 뚜렷한 약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 포스코 DX의 경우에는 장 후반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상승권으로 돌렸고요. 1.8% 올리면서 61,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로봇주들로 가보실까요?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장중에 또다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죠. 10% 넘게 크게 또 들어 올리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들어서 매수세가 좀 빠지게 됐죠. 상승 탄력을 반납하면서 후반에 힘이 빠졌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약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21만 2,500원에 오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의료 AI주인 루닛도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종가상으로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죠. 루닛은 전장 대비 3% 올랐습니다. 25만 6,5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알테오젠이 오랜만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린 종목이죠. 그리고 이 종목 보시면 전장 대비 18% 크게 올렸습니다. 51,900원. 다시 한번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언급이 되는 흐름이었고요.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면서 HPSP와 이 알테오젠이 장중에 자리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HPSP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이쪽은 좀 밀렸습니다. 3% 약세로 32,800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는 로봇주들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한 주 내내 화제를 모았던 로봇주들의 급등 랠리 다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로봇주의 강세가 그대로 이어지나 싶었습니다. 물론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제약바이오라든지 다른 쪽으로 수급이 좀 넘어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자, 그래서 윗꼬리를 달거나 또는 뚜렷하게 하락권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로봇주들도 상당히 많았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기록을 써내리는 아주 강한 급등 로봇주들이 여전히 좀 많았습니다. 그 종목들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부터 보시죠. 다름이 아니라 두산 로보티스의 상장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주사인 두산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오늘 장 보시면 뭐 거의 상한가 부근이죠. 27% 올리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15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우선주들도 모조리 급등세였죠. 두산 우선주 상한가입니다. 75,200원에 장 마쳤고요. 두산 이우비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에서 133만 7,500원이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DIC도 보실까요? 이쪽도 원래 자동차 부품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었죠. 크게 올랐다가 6월 이후에는 훅 빠졌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엔 감속기 쪽으로 이슈가 되면서 다시 끌어올려졌고요. 오늘 장중에는 7,000원을 넘기면서 지난 6월에 나왔던 고점 근처까지 다녀왔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또 19% 급등이죠. 6,64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 SP 시스템스 이 종목이 오늘 가장 눈에 띄었죠. 장중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역시 상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19,630원까지 도달했고요. 그리고 스맥 이 종목도 오늘장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오늘 고점으로 보면 한 달 동안 거의 3배를 올린 종목입니다. 스맥이 오늘장 종가상으로 15% 올리면서 6,17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TPC 글로벌도 오늘 급등하는 흐름이었죠. 11% 올리면서 3,475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RS 오토메이션도 여기도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 8% 올리면서 19,820원이 오늘 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 역시 나타났죠. 이 밖에 유진로봇 같은 종목은 7%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로보스타, 로보티즈 등 이렇게 하락권에 맴도는 로봇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